안녕하세요. 2차전지의 진심인 남자 한중입니다. 자, LNF 종목 분석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듯 5월 17일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박순혁 작가님과 저희 데이업이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 역시 참여를 해서 라이브를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의 컨텐츠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 역시 방금 말씀드렸듯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 직접 출연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이 궁금증들을 모두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7일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데이업에서 수많은 컨텐츠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는 사실 이것저것 좀 조사를 하느라 많이 바빠서 LNF 촬영을 좀 못했었는데,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릴 부분은, 고객사 다변화와 사업 다각화를 계속해서 LNF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저와 함께 알아보면서 알고 계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LNF의 이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북미 시장 공략과 레퍼런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제가 어떤 말씀 하는지 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또 기술적 분석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진행을 할 거고요.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관세 부과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25%에서 100%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요. 배터리는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 중국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바이든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중국 대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에는 좀 호재로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LNF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까지 이 전기차 시장이 주춤한다라는 기사들을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이때 떠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ESS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해당 ESS 시장 자체가 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잠깐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어보면은 일단은 이 2024년도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시장 규모는 235기가와트시, 금액으로는 4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52조 정도, 53조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은 2035년도에는 618기가와트시, 약 8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스마트 그리드라던가 뭐 신재생에너지라던가 지금 요즘에는 이제 전력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SS 시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데이터를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ESS 같은 경우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력을 보관할 수 있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ESS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내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업체인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국내 배터리 3사죠. 이 안정성이 높은 LFP 배터리를 ESS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ESS 시장에 대한 의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ESS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지금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ESS 시장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LFP.
근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 우리 국내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주 배터리인 이 3원기 배터리가 사용이 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뭐 비용적인 측면도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LFP 배터리가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70% 이상이라고 알고 있고 70% 이상 중국이 해당 점유율을 가지고 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이 ESS 시장도 저희 나라 이 LG 에너지솔루션과 뭐 삼성 SDI가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적기 시작해요. 국내 기업들이 적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이 그 틈을 굉장히 빠르게 침투를 하면서 점유율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LFP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데 좀 서론이 길었죠. 결국에 이 LNF와 이 ESS 시장의 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우리는 그거를 봐야 하는데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4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요? 기사가 하나 나왔죠.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아니라 그 LNF가 한 미국 기업과 MOU를 맺게 됩니다. 바로 원이죠. 자, ON이라는 이 미국 기업에서 이제 MOU를 맺게 되는데 기사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LNF 최근 북미 LFP 배터리 업체인 이 ON사와 중장기 LFP 양극재를 공급하는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이 MOU라는 건요, 여러분들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 협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이 무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뭐 이게 무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 정도의 리스크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미국 기업은 이 미국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LFP 셀 스타트업인데 전기차랑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의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에 20기가와트시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가동할 예정인데 이번 MOU 체결에 따라서 LNF는 2027년도에 LFP 양극재를 ON이 여기 원에다가 이제 공급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공급이 되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에 들어갈지 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에 들어갈지 아니면은 ESS 에너지 장치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없겠지만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사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LFP 배터리가 ESS에 사용이 되고 그 ESS에 사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LNF는 레퍼런스가 생긴다는 거죠. 다른 기업과의 협상을 진행을 할 때 이걸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경쟁력에 대해서 우위를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LFP 배터리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도 2027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LNF의 이 레퍼런스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이 앞으로의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아직까지는 정해진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이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보여드렸듯이 LFP 배터리 관련해서 LFP 양극재 관련해서 이 LFP 사업은 내부적으로 이 파일럿 라인이 현재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 내피셜이 아니라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을 때 Q&A가 나왔을 때 나온 답변 회사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LFP 관련해서는 파일럿 라인이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경쟁력을 계속해서 가져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준비했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오늘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점을 계속해서 현재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리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상승이 당연히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일어나야 되죠? 주가가 당연히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저항대 부근들을 장기 평선들을 돌파를 해주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에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삼각형을 수렴을 하는 시기가 나오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보통은 이 시기에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주가 움직임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 방향성이 과연 어디로 갈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과 이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이런 시나리오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LNF 관련해서 뭐 리포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온 것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이 증권사에서 어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권사에는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은 사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적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댓글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